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명인들의 복귀 한규수입니다. 한 주간 증시가 마감이 됐고 조금 불안하게 장이 마감이 돼서 주말 맞이하는 우리 시청자들 조금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시장에서는 기댈 언덕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나온 뉴스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놓고 많이 고민했습니다만 조건부 지소미아 연장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악재가 있었습니다만 중국이 또 베이징으로 미국 고위 협상단을 초청을 했다는 소식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협상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소미아에 대해서 이제 조건부 연장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 자체로는 좋다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요. 일단 증권 시장의 위치로 봤을 때는 지소미아 연장은 분명히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자신감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종가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2101.96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전일 대비 0.26% 소폭 강박 정도 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633.92포인트, 0.33% 소폭 하락률을 기록을 하면서 약보합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전일의 급락세가 어느 정도 멈춘 상태에서 오늘 장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은 조금 이제 조정 국면에서 좀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낙관적인 상태는 아니에요. 다만 앞서 언급해드렸듯이 지소미아 연장 가능성, 조건부 연장이라는 재료가 있었고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미국의 고위급 회담 제안을 했던 부분들을 감안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습니다. 지수 하락세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 한번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기술적인 흐름 보겠습니다. 이 기술적인 흐름은 일단 별로 안 좋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1 이평선을 하향 이탈을 했습니다. 자, 현재 흐름 보시더라도 이렇게 21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었죠. 현재 국내 증시는 이런 어떤 완만한 상승 추세가 좀 더 진행이 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일단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무너지면서 21 이평선을 깼다라는 얘기예요. 보통 21 이평선을 깨고 내려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일단 무너졌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추세가 무너졌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상승세가 멈추고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신호로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21평선이 깨졌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강세 기조가 일단 멈추고 쉬어간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21평선을 깼다 그래가지고 곧바로 무너진 게 아니라 재차 21선을 회복하면서 주가가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이런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는 부분입니다. 일봉상의 흐름은 이렇고요. 자, 월봉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차트. 월봉 차트로 봤을 때는 큰 이상은 없습니다. 자, 2000포인트 여기서 중간 바닥을 따지고 연속해서 3개월 동안 적산병이 연출됐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20개월 이평선의 저항을 받고 윗골이 달린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이번 주에 상승가 끝났고요. 아마 이번 달까지 보게 되면 거래량은 연 2개월째 증가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연 2개월 동안 증가세가 나오고 양봉이 만들어지게 되면 고점대의 매물을 받아낸다라는 그런 관점을 봤을 때 12월 증시도 잘하면요. 12월 증시도 양봉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정 장세가 좀 이어졌다고 해서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요. 한 일주일 기간 동안 조정 장세가 마무리가 되고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는 아직은 유지하셔도 무리가 없겠다는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60일 이평선을 깼습니다. 코스피는 21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단기적인 조정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인데 코스닥은 61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입니다. 61 이평선. 자, 이렇게 하락폭이 크죠.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걸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현재 코스닥 시장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굉장히 약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었죠. 반면에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괜찮았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없는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좀 큰 이런 상태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코스닥 시장만 혼자 무너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방향성은 같아요.
단기적으로 뭐가 조금 더 많이 오르고 뭐가 좀 덜 오르는 이런 형태이긴 합니다만 결국엔 코스피가 가다가 살아나게 되면 코스닥도 쉬었다가 다시 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방향성 자체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지수가 21일 평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무너졌고 또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좀 크다라고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냐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게 되면 코스닥도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이 빠르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상승 추세는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큰 흐름에 있어서 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흐름은 아니다. 한 일주일 정도 쉬어가는 과정이 나왔다가 다시 12월 증시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니까 자, 너무 무시하지 말자라는 것도 꼭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 종목, 자,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수급 상황인데요. 수급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수급 상황이 썩 좋지는 않은데요.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은 외국인들하고 투신권입니다. 외국인들하고 투신권인데 외국인하고 투신권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가 진행이 되고 코스닥에서는 대체적으로 샀다 팔았다를 번복하는 관망 추세가 좀 더 진행이 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2,800억 정도 매도가 났죠. 매도가 나온 상태고요. 그리고 일부 금융투자라든가 일부 쪽은 매수가 들어옵니다만 투신권들이 330억입니다. 근데 이 외국인과 투신권들은 아주 매도세가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는 이런 형태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어떤 지표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거래소 시장의 수급 그림을 보시더라도 자, 그림을 보시더라도 빨간색 선이 외국인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이 자, 대체로 녹색 선을 기록하는데 이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는 들어왔습니다만 외국인 중심의 매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수급 자체는 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만 매도한 것이 아니라 최근 일주일여 기간 동안 계속 매도가 나옵니다. 매도가 나오고 주변 여건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지수가 좀 더 밀려있는 이런 형태가 연출된 것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말씀드렸죠. 기간입니다. 기간. 이 최근 일주일여 기간 동안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들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자,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거래소 시장에서 변화가 많이 났습니다. 뭐예요, 여러분들? 빨간색 외국인들 그리고 녹색선 기관들,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모두가 쌍끌음 매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기금하고 금융투자 쪽은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매수 규모가 적습니다. 반면에 투신권이라든가 보험단이라든가 다른 기관들이 매도가 나면서 기관들이 전체로 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는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된 겁니다. 수급적으로 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가 전개가 된 것으로 보시면 돼요.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장 후반을 기점으로 매도세가 좀 완만해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주 후반으로 가서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세도 다소 완만해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다음 주 정도 선에서는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정도는 가져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에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음 주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도 잘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외국인과 투신권 관망이고 금융투자다든가 연기금에서도 대체로 코스피는 순매수하고 코스닥은 관망입니다. 코스닥은 모두가 관망 장세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자, 일주일 기간 동안의 흐름들 역시 보시면요. 자,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래소였고요. 자, 코스닥. 자, 일주일의 기간 동안 최근 일주일 동안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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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자, 종목 흐름으로 제가 먼저 가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흐름. 자, 오늘 시장의 종목군들의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수가 혼조 장세를 보이는 와중에 주도주는 대체적으로 부재한 상태가 연출이 됐습니다. 지수가 혼조 장세를 보이는 와중에 주도주는 없는 이런 장세. 그리고 대부분의 업종주들이 강보합과 약보합 정도 선에서 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조정권에 들어가다 보니까 경계감이 모두 높아진 겁니다. 경계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대형주가 됐건 중소형주가 됐건 그들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지 못했고 앞서 수급 상황들을 보셨을 때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가들 대체적으로 매도입니다. 일부 금융투자라든가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 매수 규모가 약하고 또 코스닥에서는 샀다 팔았다를 번복하면서 대체로 관망 분위기예요.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 섹터가 거의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재미없는 그런 장세. 또 이렇게 시장의 주도 섹터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시장의 방향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모두가 관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이 잡힐 때 움직이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서 종목군들의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대형 IT 종목들은 먼저 보셔야 돼요. 대형 IT 종목들은 상승 추세가 일단 약화됐고요. 그리고 가장 큰 포인트가 낙폭 과대주들도 별다른 반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안 좋으면은 낙폭 과대주라도 좀 움직이면서 시장의 어떤 순환매가 좀 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갈 수 있는데 낙폭 과대주도 없고요. 또 상승 기조가 연출됐던 추세, 세를 이끌었던 주도주들도 탄력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삼성전자 흐름을 역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자, 21일 평선 깨졌죠? 이렇게 깨졌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주가가 양봉이 연출이 되면서 하락세가 일단 멈추는 이런 형태가 진행은 됐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일단 흐름 자체, 추세적인 상승세가 일단 멈추고 상승 추세가 일단 깨졌습니다. 그리고 하락세가 멈추고 양봉이 나타나긴 했는데 추세대를 회복을 해야 주가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아직 추세대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추세가 다음 주에 다시 회복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더 밀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 초반의 시장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일단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는 뭡니까? 주도주였습니다. 대장주. 주도 섹터권의 종목이에요. 그 주도 섹터권의 종목이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무너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주도주를 따라갔었던 IT 섹터권의 종목들도 모두가 같이 조정구면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 연출이 된 겁니다. 주도주가 무너지고 주도주가 쉬다 보니까 따라가던 후발주, IT 중소형주들까지도 모두가 쉬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IT 섹터들도 좀 부진합니다. 그러면 이들 IT 종목들 주도주가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돼요? 적어도 삼성전자가 이 상승 추세대로 회복하는 이런 반등 정도가 나와줘야 다른 IT 섹터라든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시장을 이끌었었던 주도 섹터권의 IT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공격적인 어떤 배팅을 하거나 또 공격적으로 매수하거나 이런 과정보다는 삼성전자 주가가 최소한 하락세가 멈추고 안정이 된 상태에서 다시 추세가 회복되는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들어가는 게 좋다. 그동안 IT주들은 주도주다, 그리고 주도주라는 게 확인이 됐었죠. 그랬던 주도주가 일단 무너졌기 때문에 급하게 들어가지 말고 삼성전자가 충분하게 안정이 되고 분명히 살아나는 것을 확인됐을 때 우리가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는 전략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을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자, 반면에 낙폭 과대주들 중에 포스코라는 종목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라는 종목이죠. 정말 그 낙폭과대 대형주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뭐 그동안 주가가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하락세를 보였고 하락세가 멈춘 상태에서도 어떻습니까? 오늘 0.23% 마이너스 0.23%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기면서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에서도 별다르게 반등이 안 나옵니다. 보통 주도주 대장주가 가다가 꺾이면 낙폭과대 소외주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네들은 반등도 안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오히려 지수가 가다가 멈추고 주도주가 꺾이는 장세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무너지니까 무서우니까 업황 자체가 좋아지지 않는 이러한 중장대 기업들은 오히려 더 반등 분위기가 나오지 않고 꼼짝달짝 관망세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엔 낙폭 과대주들도 지금은 별다른 반등세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증권시장이 단기적으로 지수가 오른 상태에서 단기 추세가 상수 추세가 무너지고 약세 조정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시장의 관망 분위기가 너무 짙게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주도주가 무너지니까 다른 종목들도 올라가겠어? 라는 그런 시각들, 그런 투자 심리가 이런 낙폭 과대주로도 매기가 확산되지 않는 그런 요인인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뭐예요? 역시 업황 자체가 불확실한 겁니다. 낙폭 과대주들은 그런 어떤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강하게 자리매김을 하다 보니까 뭐 시장이 이렇게 순환매가 돌아도 주가가 못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결국엔 얘네들이 좀 올라가려면 앞서 있었던 주도 섹터권의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종목이 좀 더 올라가고 코스피 지수가 좀 더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때 이런 낙폭 과대주로 매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포스코라든가 뭐 철강주라든가 화학주라든가 정유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시장이 더 살아날 때 나중에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으로서는 이들 낙폭과대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한 반등세를 보기는 어렵다. 이런 관점으로 일단 좀 시장을 보자. 요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IT 종목구들의 상승 추세가 다소 약화된 상태에서 낙폭과대주들도 별다른 반등세가 없는데요. 자, 그 OLED 관련 중에 ICD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ICD라는 종목은 뭐예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OLED 관련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도 오늘은 주가 1.30% 약밥선 정도에서는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어때요, 이 종목은요? 이미 꾸준하게 시세가 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한 일주일의 기간 동안 주가가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19,000원 선, 2만 원 선에서 혼조 장세가 나오고 있죠.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안 빠집니다. 대롱대롱 매달려서 지금 기로점에 와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앞서 말했던 삼성전자는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좀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이런 ICD라든가 일부 종목구들은 단기적인 상승세가 멈추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요. 일부 OLED 관련주는 조금 밀려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코스피 지수하고 IT 대형주들하고 시장의 방향을 거의 같이 하고 있다는 그런 관점이 되겠죠. 결국 ICD라는 종목이 다시 가려면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라든가 여타 대형 IT 종목이 살아나고 코스피 지수가 좀 올라가고 시장이 좀 회복이 되어야 이런 종목으로 매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대장주였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하방 경기고 나머지 후발주는 좀 같이 밀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IT 전반에 걸쳐서도 약간은 경계감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또 한 번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하게 되면 지금 장세는 우리가 지수 조정 국면에서 IT 종목이 됐건 낙폭과대주가 됐건 코스닥 종목이 됐건 우리가 지금은 급하게 성급하게 들어갈 만한 일단은 단계는 아니다. 다음 주 초반 정도에서는 종목군들의 흐름이라든가 수급 상황이라든가 여타 주변 여건들을 좀 더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급할 필요는 없겠다는 거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증시 체크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그거예요.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변수가 시장에서는 가장 큰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무역 협상이 분명히 합의가 가능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일 건 보셔야 돼요. 지금 국내 증시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자, 국내 증시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홍콩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밀렸던 것이죠. 계속 강조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에 따른 최대의 피해국입니다. 그런 가운데 만약에 협상이 잘 진행되게 되면 오히려 수혜국으로 변할 수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렸었죠. 그래도 그동안 시장이 그래서 이만큼 오른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올랐고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무역 협상이 불확실성이 커진 겁니다. 홍콩 사태로 인해서.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중국이 지금 현재 미국의 고위급 대표단들을 베이징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무역 협상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것이고 홍콩 사태는 말씀드렸죠. 제가 보기엔 핑계일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에서 좀 더 자기네들이 원하는 만큼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홍콩 인권법과 관련해서는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무역 협상은 끝난 건 아닙니다. 분명히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계속 강조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라는 부분들은 시진핑은 중국 경기를 지금 빨리빨리 살려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고 트럼프는 내년에 재선에 성공을 해야 되는 위치입니다. 서로가 필요한 부분이 커요. 교집합이 큽니다. 다만 시간이 좀 남아있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약간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올해 연말 내년 정도에는 합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런 펀더멘탈을 감안하게 되면 시장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과연 언제쯤 합의를 할 것이냐 이걸 봐야 돼요. 무조건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합의 가능성이 재부각이 되어야 시장이 살아날 겁니다. 그 시점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반드시 그걸 체크해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외국인 투자가의 공격적인 매도세가 어느 정도 매도세가 진정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정말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 조정 장세가 진행되기 전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주식을 매도해 왔어요. 그래서 주가가 못 간 겁니다. 자, 외국인 투자가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불확실성에 배팅을 했다. 그만큼 외국인들은 이 정보에 좀 많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아마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에서 매도가 진정되고 아마 매수세로 들어설 때쯤 되게 되면 아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라는 부분이 조금 긍정적인 분위기로 반전되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공격적인 매도가 진정이 되고 어느 정도 코스피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게 되면 거기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최소한 시장은 무너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 다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언제쯤 재협상 분위기가 나오느냐 거기가 매수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걸 분명히 확인하시고 우리가 접근하신 전략이 좋겠고요. 코스피를 중심으로는 일단 2050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여기죠. 2050선. 2050포인트 여부, 지지 여부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됩니다. 2050포인트는요. 데드라인이에요. 데드라인. 2050선까지 갈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추세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2050선 정도까지 일시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 열어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지지를 받아야 시장이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오늘 2100포인트를 지지를 받은 상태인데 2100포인트를 지지를 받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2100포인트 지지하에 대체적으로 지금 21일 평선이 대기하고 있는 2150선까지 보시면 될 겁니다. 2150선.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입니다. 2150선까지 올라가게 되면 시장 자체가 다시 살아나는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050포인트가 지지받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시장이 안정된다는 걸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2100포인트를 계속해서 지지를 받으면 시장은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2150선까지 만약에 다음 주 초반에 올라가면 그때는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인 매수 전략을 단행하셔도 된다. 이런 포인트로 시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상승 추세가 일단 붕괴가 되고 또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시장은 혼주 장세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급하게 매수하거나 공격적으로 들어갈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 일단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성급하게 움직이거나 공격적인 매수를 단행할 만한 단계는 일단 아니라는 거 일단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변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나라가 지소미아에 대해서 조건부 연장을 일단 했다라는 겁니다.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라고는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주식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소미아 연장은 분명히 증권시장에서는 호재입니다. 그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초반 정도에서 코스피 지수가 2150선 정도를 회복하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은 너무 무사할 필요는 없겠다는 거. 그러나 어쨌든 간에 추세가 일단 무너졌기 때문에 약간은 경계를 하고 2150선 정도로 회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에 회복하면요. 그때 따라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걸 분명히 확인하자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2050선 저점 혼조 후에 저점 찍고 혼조 장세가 진행되면서 중소형주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2150선을 회복할지 여부가 일단 중요하겠습니다만 적어도 2050선이 지지를 보는 가운데 지금은 혼주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2150선까지 올라선 치더라도 지금 급등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조금 가더라도 옆으로 기어가는 장세가 계속 진행될 겁니다. 이 기어가는 장세가 나올 때는 여전히 중소형주, 개별 종목들, 중소형주들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요. 그래서 등치가 작은 중소형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갖자라는 부분들이고요. 역시 종목은 뭡니까? IT 섹터가 시장의 주도 섹터일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강조드립니다. 5G라든가 폴더블과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 OLED라든가 이 네 가지 섹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네 가지 섹터가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먼저 오르고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던 종목군들. 자, 5G 관련주가 대표적인 종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폴더블 폰 관련주들은 시장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들어올랐던 폴더블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야 되고요. 바이오 제약주들이 지금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들도 앞으로 3상 실험 결과에 따라서 개별적인 반등세가 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주들에 대한 관심도 좀 더 높여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종목으로 보게 되면 자, 동은하나텍이라고 하는 종목도 우리가 계속 한번 보셔야 돼요. 동은하나텍이라는 종목은 스마트폰 관련된 이제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리 조절과 그리고 손 떨림 방지 그리고 이 종목은
그 광학 줌 렌즈와 관련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개별적인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은 아나텍처럼 시작하는 종목들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되고요. 자, 파인텍 같은 종목들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본딩 장비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 주가 바닥에서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과거 시세 대비 주가는 아직도 바닥권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2,000원 선을 저점으로 해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만한 이런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5G 관련주는 KMW 비롯해서 5G 관련 이제는 투매가 아니라 이제 저가 매집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그런 위치들, 그리고 바이오제약주 등에서는 최장암과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현대바이오 같은 이런 개별적인 재료를 가진 종목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이런 위치니까요. 지수보다는 종목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다음 주 대응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